네, 안녕하세요. 특수 사진 촬영의 이해. 오전 시간에 VR 사진과 AR 사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포토그래메트리와 타임 슬라이스 촬영에 대한 특수 사진 관련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김환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드셨는지요? 자,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을 거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일단 먼저 영상 하나 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실사 촬영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가 적용이 된 그런 어떤 사진들이 적용된 부분이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한번 먼저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언리얼 엔진 5라는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 만드는 엔진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언리얼 엔진 5가 이제 출시될 때쯤에 커뮤니티에 얼리 액세스를 하도록 해서 이제 얼리 액세스를 부여받은 사용자들이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든 하이라이트 릴 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되게 실제와 같은 그런 실사 이미지, 실사 영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100%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정말 진짜 같았는데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런 뭔가 리얼리스틱한 씬을 만들어낼 때 포토그래메트리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최신 트렌드에 맞게 포토그래메트리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느냐,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느냐 했을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언리얼 엔진과 같은 리얼타임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임 렌더링 소프트웨어로는 우리가 이제 게임 렌더링이라고 하지만은 게임 이외의 분야에서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훨씬 더 많이는 아니고 주요하게는 게임에서 사용이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영상 쪽,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특수 효과와 같은 부분들이 과거에 마야나 3D 맥스나 이런 그 3D 전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CG 작업들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런 그 실시간 렌더링의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고, 이 실시간 렌더링의 가장 강점을 보이는 소프트웨어들이 게임용 소프트웨어들이었기 때문에 대표 주자로는 유니티하고 이제 언리얼 엔진이 있겠는데요. 이 언리얼 엔진도 마찬가지로 게임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런 비주얼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포토그래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바로 언리얼 엔진의
네, 5 언리얼 엔진 5 버전이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5 버전은 이제 작년 한 가을쯤에 얼리 액세스가 됐고 이제 올해 초에 정식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 5 버전 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할 부분도 언리얼 엔진 5 버전을 사용을 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얻어낸 에셋들, 자산들을 가지고 실제 3D에 배치하는 것까지 실습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고퀄리티이고 뭐 그런 어떤 퀄리티의 수준이 기존의 3D 맥스나 마야와 같은 그런 폴리곤 기반의 보통 이 3D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메쉬 그리고 폴리곤이라는 어떤 하나의 요소를 사용을 해서 3D를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폴리곤의 제약에서 메쉬의 제약에서 벗어난 정도의 수준의 실사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주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께 좀 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드릴 만한 부분이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승리호라는 영화 있죠. 네, 승리호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그래픽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중에서는 뭐 유미의 세포들의 그 애니메이션도 언리얼 엔진이고, 그 다음에 그 괴물이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도 역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실사와 가까운 정도 수준의 그래픽을 뽑아내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디자인 에셋들, 그래픽 자산들, 3D 에셋들이 뭐 텍스처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된다. 사실 뭐 궁극적으로는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컨텐츠 결과물을 뽑아내주는 뭐 최종 지향점이 언리얼 엔진이 아닐까라고도 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그래메트리를 얘기를 하면서 언리얼 엔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실제로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얻어낸 언리얼 엔진으로 표현된 결과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토그래메트리의 결과물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던 캡처링 리얼리티라는 소프트웨어를 잠깐 보셨을 텐데, 이 캡처링 리얼리티는 또 언리얼 엔진이 진행하고 있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처링 리얼리티까지도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포토그래메트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토그래메트리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토그래메트리를 우리말로 하면은 사진 측량 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오메트리가 들어간, 결국 포토그래피하고 지오메트리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진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포토그래메트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패턴 그리고 특정한 현상들을 기록하고 측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 대상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과학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토그래메트리라는 단어 자체는 프로이센의 건축가가 1867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포토그래메트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포토그래메트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2차원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이미지죠.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의 측정값으로 추출해주는, 그래서 2D를 3D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사진 이미지의 평행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의 축적을 알고 있는 경우 이미지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차원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3차원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렌더링을 위해서 사진에서 알베도라든지 정반사라든지 아니면은 금속성, 메탈리시티라든지 아니면 주변 폐색과 같은 양을 나타내는 밸류들을 얻어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정확한 색상 범위를 추출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근거리 포토그래메트리, 클로스 레인지 포토그래메트리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항공사진 기반의 사진 측량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에서 사진을 이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사물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사물의 어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떤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형태 가 바로 이런 근거리 포토그래메트리가 될 것입니다.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의 분석은 한 장의 사진으로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초고속 사진이나 리모트 센싱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사진을 통해서 2차원이나 3차원의 복잡한 모델을 생성을 하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포토그래메트리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포토그래메트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래메트리는 광학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투영 기하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구현을 해냅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촬영이라든지 포토그래메트리의 처리에는 최종 제품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2D 또는 3D의 디지털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의 경우에는 포토그래메트리에서 어떤 유형의 정보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토그래메트리에는 4가지의 기본적인 속성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N가지의 익스테리어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 시야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코오디네이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D 코오디네이츠까지 이렇게 4가지 속성이 반영이 돼서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2D 오브젝트를 3D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좌표의 경우에는 3D 공간에서의 위치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외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익스테리어 오리엔테이션은 공간에서의 위치와 방향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너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이너 오리엔테이션, 내부 방향의 경우에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개 변수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의 에버레이션들이 있죠. 기하학적 왜곡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기하학적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보고 계시는 에디셔널 옵저베이션스라고 하는 추가 관찰이 상당히 중요한 속성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요 변수들은요, 모두 다 각각 입력 또는 출력이 아니라 입출력의 모두를 담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그래메트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형 매핑이라든지 건축, 엔지니어링, 제조, 품질 관리 또는 경찰 조사,
문화유산, 지질학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고고학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이런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컨텐츠의 제작 측면에 있어서 3D 그래픽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포토그래메트리를 적극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포토그래메트리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국가기술 자격 중에 하나인 항공사진 기능사라는 자격을 알고 계시는지요? 뭐 우리가 사진 기능사라는 것도 있지만 항공사진 기능사가 1년에 한 번 시행이 되거든요. 이 항공사진 기능사는 뭐 잠깐 벗어난 얘기지만 항공사진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없고 실기 시험 한 번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실기 시험 한 번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하는, 근데 이건 이제 항공사진 기반으로 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도 측량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해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뭐 이런 걸로 이제 항공사진 기능사를 1년에 1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포토그래메트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영화 후반 작업에서의 뭔가 액션이라든지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뭐 오래된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매트릭스는 영화에서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사용을 한 아주 적절한 좋은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카메라가 360도로 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인데 그렇게 360도로 돌 때 보여지는 씬들은 전부 다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것이죠.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이렇게 총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누웠을 때 막 360도로 돌아가는 뭐 그런 장면들도 다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낸 씬이고 그런 컴퓨터 그래픽 씬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사용을 했다. 라는 것을 그 메이킹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매핑 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매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포토 모자이크를 활용을 해서 향상된 지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포토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지를 수정할 때 일반적으로 각 사진에 투사된 이미지를 기존의 지도 또는 지상 측정에서 파생된 이미지를 가진 4개의 제어점을 통해서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포토 매핑을 수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 매핑은 이제 고고도 항공기 또는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결과물이 구글 어스가 되겠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전부 다 포토 매핑된 그런 결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다음으로 포토그래메트리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키올로지,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분야에서는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고고학적 유적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고학 유적지의 표면을 촬영을 해서 유적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뭐 풍선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상당히 고고도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서 포토 매핑을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고고학적 이벤트를 발굴해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들고 사진을 찍죠. 손으로 들고 GIS 시스템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고학적인 유산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그래메트리는 위치에 대한 매핑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3D 지도를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해양 고고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Archaeologists have always been looking for better ways of doing their work. We're very opportunistic. We are in the early stages of using drones for this type of work. Finally, we can fly above our excavations and take a picture that reveals everything that we have been seeing from below. Within a day, we can have all the pictures taken and we can have three-dimensional models. And by the next day, I will have a completely developed assessment of what to do to prevent damage produced by water. So what one drone can do in 1 hour is the equivalent of what we could do with traditional methods in 3 months. Y eso pasa no solamente por generar condiciones de conservación, sino de registrarlos, de hacer fotografía, video, dibujos a escala, dibujos en 3D de todos los materiales.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릴 3D 모델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체를 스캔하죠.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형태로 물체를 스캔해서 3D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포토그래메트리의 경우에는 이미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둡거나 반짝이거나 뭔가 깨끗한 표면을 가진 물체의 이미지인 경우에는 포토그래메트리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다소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진 3D 모델에 막 구멍이 뚫려 있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3D 모델에 이제 메쉬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쉬를 추가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든지, 정반사가 발생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을 채워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보완해서 3D 모델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그래메트리를 진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렇게 좀 반사성 물체들은 포토그래메트리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3D 모델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반투명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해서 리플렉턴스를 줄이는 형태로 3D 모델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기술이 또 워낙에 많이 발전을 해서 이 글래스잔 같은 경우가 원래 3D 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뭐 유리창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로 보완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할 수 있고 3D 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포토매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구글어스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2D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포토매핑을 실시를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구글어스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3D 오브젝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D를 기반으로 3D의 지형을, 건물은 이만큼 높이 있고 하는 그런 3D 지형을 구현해내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